안녕하십니까, 이탈입니다.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엑셀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사용하게 될 일일 업무 일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엑셀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략적인 형태는 일단 시트에 어떤 연도에 그 일일 보고 일지를 만들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해놓고 각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제 월 시트명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로 주는 거고, 시트명에 따라서 1일부터 이제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를 이제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걸로 해서 각각 2월, 3월, 4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 조건은 시트 1에 이제 어떤 A1 셀에 어떤 연도에 그 달력을 일일 보고 일지를 만들 건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어떤 연도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연도를 가져오면 순차적으로 시트를 하나씩 생성을 하고, 시트가 생성이 되면 여기에 이제 뭐 날짜, 요일,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할 거고, 실제 수행을 어떤 걸 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어떤 비교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를 적는 간단한 이제 일일 업무 일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뭐 아직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 5일제를 적용한다라고 보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입력하는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B열에는 델에서는 이제 저희가 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 어떤 입력하는 내용 자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을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당 월에 마지막 달까지 넣어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시트명을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시트명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트 지금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 시트 1 하나만 있거든요. 그런 조건일 때 시트 이름을 이제 알아야지 어떤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트명을 가져오는 방법은 우선 이제 파일 네임에서 파일 네임을 가져오면 그 파일 네임에서 실제로 이 꺽쇠가 있는 부분까지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나오면 그 값의 위치에서부터 하나 더한 위치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제 가져오면 그게 시트명이 됩니다. 그 꺽쇠 앞에까지는 이제 파일 경로와 이제 파일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트 네임으로 저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구글링 하면 또 금방 찾으실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 놓으시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시트명을 가져오는 함수를 이제 기법을 좀 알아 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시트명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그럼 그 시트명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다가 시트를 좀 추가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 시트에다가 add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다 붙일 때는 after라고 하고, 앞에다 붙이려면 before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액티브 시트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시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특정 시트를, 그러니까 방금 추가한 시트에 그거 시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가져온 시트 네임을 가지고 이제 워크시트 시트 네임에 액티베이트 이렇게 하면 이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데이트, 년, 월일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날짜가 생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는 매크로에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셀 매크로에서는 데이트 시리얼이라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트라면 이제 오류가 나니까 주의하시고요. 데이트 시리얼에 년, 월, 일로 하고, 이 리턴 값이 결과 값이 데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그 해당 데이트 타입에 맞는 값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연월일로 생성된 그 날짜의 요일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데이트 타입의 값을 인자로 줘서 이제 weekday라는 함수를 쓰면 어떤 요일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은 이제 몇 요일부터 처음을 시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요일부터 표시를 하는데 뭐 어떤 나라별로는 무슨 수요일이 제일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옵션을 값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옵션을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이제 일요일부터 먼저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 추수문을 추수 저희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추수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수문에 이제 어떤 항목이 어떤 거에 따라서 결과 1, 2, 3, 4, 5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크데이에 어떤 날짜를 줬을 때 그 요일이 나오는 거가 요일이 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얘가 리턴하는 값이 1, 2, 3, 4, 5, 6, 7, 8이거든요. 그 값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면 되고 이 이제 데이트 시리얼의 년, 월, 일은 이제 YR, IJ로 했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루프문 그러니까 포문의 인자로 지금 IJ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달에 대해서 케이스문을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언어에서 케이스문이 이제 VBA에서는 엑셀 매크로에서는 셀렉트 케이스문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 변수가 어떤 값이냐 예를 들어서 경우 1일 경우 변수 값이 경우 1이면 조치 1을 하고 변수 값이 경우 2이거나 경우 3이면 뭐 조치 1을 하고 그 외의 경우일 때는 조치 3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드 셀렉트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케이스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를 그 달을 나타내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달의 각 달별로 이제 홀수달 7월까지 홀수달 그다음에 8월부터 짝수달일 경우에 마지막 날짜가 31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달 6월달까지 짝수달 그 다음에 9월 11월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날짜가 30일 그리고 이제 기타 2월인 경우에는 마지막 날짜가 28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짜를 이제 사용하는 걸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for next문은 실제로 각 1일부터 마지막 날짜까지 반복해서 어떤 액션을 수행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변수 값이 시작 값에서부터 종료 값이 되고 그 조건인 경우에 어떤 액션들을 블라블라 하고 그 다음에 next로 이어지는 그래서 결국 그 변수 값이 종료 값이 될 때까지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변수 값이 1부터 라스트 값까지 진행할 때 이제 워크시트 값을 셀 값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워크시트의 셀에 행과 열에 j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 연월일을 가지고 날짜를 만들고 그 날짜에 맞는 요일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표시해주고 그 값을 다시 셀 J 플러스 R과 C에 저장해주는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A1부터 어떤 마지막 셀 값이 31인지 30인지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썼던 이제 마지막 라스트 변수 마지막 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30이 될 수도 있고 31이 될 수도 있고 28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액티브 셀의 레인지를 지정을 해주고 셀렉트를 하면 해당 레인지 영역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되고 나서부터 뭔가 공통적인 액션이나 값, 해당 내용을 뭔가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언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매크로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크로 보기로 해서 보겠습니다. 편집을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도는 첫 번째 이제 셀에서 그러니까 A1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제에서는 2021인데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생성을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다가 이제 날짜, 요일, 계획, 돈 뭐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을 2로 넣고요. 그 다음에 칼럼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여기가 1열, 2열이거든요. 그래서 2열에 요일을 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몇 번째 열에 요일을 표시할 거냐 해서 일단 C는 2로 넣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1부터 12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시트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트명은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요 i 값 자체가 월로 쓸 거기 때문에 시트 네임은 C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숫자 i, 인테저 값 i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서 시트명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액티브 시트 다음에다가 시트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되고 그 액티브 시트의 이름을 oName으로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시트의 oName의 네임은 시트 네임은 여기에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로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1이죠. 그래서 1을 oName의 네임으로 줬습니다. 시트 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우리가 액티브 시트에서 이제 애드를 하면 시트 애드를 하면 디폴트로 시트 1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붙을 건데 시트 뭐 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1월부터 12일까지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뀐 시트 네임을 가지고 워크시트 시트 네임에 액티베이트 시키는, 그래서 방금 추가한, 그러니까 디폴트로 시트 1부터 1월부터 12일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삭제를 하고 지금 기본 시작은 시트 1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트가 애드가 되고 나서 시트가 하나 생기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애드를 했어요. 지금 시트가 애드가 됐거든요. 시트가 애드가 된 상태에서는 디폴트로 시트 2가 됐는데 이거를 요 과정을 거치면 시트 네임이 일자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뭐 액티브 셀에 뭔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영역을 잡고 그 날짜, 요일 이런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는 내용을 넣어주고 색상을 넣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일단 우선 여기까지 중단점을 잡고 좀 많은 부분은 여기까지 다시 중단점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중단점을 잡고 한번 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트 1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트 5 네임은 시트 3이 새로 생성이 됐고 그런데 새로 생성이 됐는데 시트 네임 자체가 1이기 때문에 방금 추가된 놈이 1월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면 F5를 눌러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액션이 있었지만 사실은 요일, 그러니까 며칠, 요일, 플랜, 던 이 값을 넣어주고 색상을 넣어주는 액션이었던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일일이 입력한 게 아니라 매크로 기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렉트 케이스 문까지 해서 해당 월이 1월이면 마지막 날짜가 31일인 거로 하고 실제로 1일부터 31일까지를 이제 루프를 돌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을 한번 해보면 수행을 해볼게요. 커서까지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1월 1일이 금요일이었다. 2021년 1월 1일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요거를 언제까지 반복하냐?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볼까요? 여기까지 커서까지 실행하면 1일부터 31일까지 완성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기본적인 이 조건부 서식에 따라서 빨간색을 넣어주는 그걸 수행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액션에 있었던 여기에서 지금 여기 토요일과 일요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따라서 이
조건부 서식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날짜와 요일을 넣었을 때 빨간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뒤에 액션은 뭐 하는 거냐? 이 뒤에 액션은 이 주변에 이제 칸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커서까지 실행하면 제가 여기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커서를 옮겨버려 가지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단 뭐 다음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로 가보면 F8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텝으로 F8로 가면 지금 시트 네임이 오고 시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 시트로 2번 시트로 액티베이트 되고 이제 F5로 동시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2월에 대해서 생성이 됐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커서까지 실행하면 1월부터 2월은 정상적으로 칸이 칠해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1월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칸이 칠해질 건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이거를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면, 커서까지 실행을 하면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놔서 그렇군요. 브레이크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여기까지 커서까지 실행하면 순차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수행이 된 겁니다. 12월은 31일이고요. 11월은 30일, 10월은 31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일일 업무 일지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의하시고요.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